핸드드립 방식에는 크게 바이패스 방식과 푸어오버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바이패스 방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바이패스 방식이란 커피의 에센스만 뽑아내어 물을 희석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완성된 커피 에센스에 물을 희석해서 한 잔의 커피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물이 커피가루를 스치는 과정을 최소화하고 총 추출 시간을 길게 가지는 것이 바이패스 방식의 포인트입니다. 그럼 영상을 통해 바이패스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중앙에서 밖으로 다시 중앙으로 얇은 물줄기를 이용해 나선형을 그리며 마른 커피가루를 다 적셔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뜸들이기 물을 부어줄 때 물을 골고루 투입하지 않으면 커피 성분을 충분히 얻을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의 에센스를 뽑기 위해 뜸들이는 시간을 1분 이상 두어 커피 성분이 잘 우러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뜸들이는 시간이 다 끝나면 추출 또한 1차와 2차로 나눠서 추출 시간을 충분히 두고 물을 투입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핸드드립의 추출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그 어떤 방법으로 추출을 하든 커피 에센스를 만들어서 물을 희석하는 방식이 바로 바이패스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여주는 드립 방법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드립을 하든 농축된 커피 성분을 추출하기 위해 시간을 충분히 두어 커피 에센스를 뽑고 거기에 적당량의 물을 희석해서 한 잔의 커피를 만드시면 됩니다. 마지막 2차 추출물이 부어지고 난 후 투입된 물이 다 빠지게 되면 준비된 잔에 커피 에센스와 물을 희석해서 한 잔의 커피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잔에 커피 에센스를 붓고 취향에 맞게 물을 희석해서 한 잔의 커피를 완성하세요. 바이패스 방식의 장점은 커피의 긍정적인 성분, 즉 단맛과 좋은 느낌의 신맛을 최대로 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출된 커피 에센스에 물을 희석하면 단맛과 신맛의 어우러짐이 좋은 한 잔의 커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푸어오버 방법에 대해 배워볼까요? 푸어오버 방식은 커피에 물을 계속 주입시켜 목표 양까지 추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목표 양까지 추출액이 채워지면 별도의 물 희석 없이 한 잔의 커피를 완성합니다. 푸어오버의 포인트는 별도의 물 희석 없이 추출액 그대로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통해 푸어오버 방식에 대해 배워볼까요? 우선 뜸들이기 물을 부어주고 난 후 바이패스 방식과 달리 뜸들이기 시간을 짧게 가준 후 추출을 시도합니다. 푸어오버는 계속적으로 물을 주입시켜주는 방법이므로 뜸들이는 시간을 길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뜸들이는 시간은 40초 내로 짧게 가진 후 얇은 물줄기를 이용해서 나선형을 그리며 물을 계속 투입시켜줍니다. 바이패스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푸어오버 방식 역시 어떤 드립을 하든 무방합니다. 어떤 드립 방법으로든 한 잔의 커피가 완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물이 커피를 스치고 나오도록 하며 별도의 물을 희석하지 않는 것이 푸어오버 방식입니다. 푸어오버 방식은 물이 커피가루와 오랜 시간 접촉되므로 마지막 물 붓기가 끝나면 물이 다 빠지기 전에 드리퍼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한 잔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물을 주입시켜 한 잔을 완성합니다. 푸어오버 방식의 특징은 지속적인 추출로 커피 카페인 함량이 높아진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카페인 함량이 높을수록 커피는 쓴맛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물과의 오랜 접촉으로 잔맛이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러분들은 맛있는 커피를 만들기 위해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바이패스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맛있는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커피 잔맛과 쓴맛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바이패스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패스 방식은 물의 투과량을 적게 하여 커피의 쓴맛이 나오는 타임을 단축시킵니다. 그로 인해 커피의 단맛과 신맛의 함량이 더 높은 커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배우게 될 바이패스 방식의 드립 방법들은 사용할 드리퍼나 로스팅 상태에 따라 조건을 조금씩 달리하게 될 겁니다.